두 번째는 이제 공기조화 설비입니다. 자, 공기조화가 뭐냐? 공기는 아시겠고, 공기는 일반적인 그냥 에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조화라는 건 공기를 가지고 보통 냉방 또는 난방 이런 것을 갖다가 왔다 갔다 서큘레이션 시키는 걸, 공기가 순환되는 것을 공기조화라고 합니다. 그러한 공기조화 설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일반 사항입니다. 공기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습공기가 있고 건조공기가 있습니다. 습한 공기가 뭐냐?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장마철 있죠, 장마철.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 너무 습해. 막 끈적끈적해. 가만히만 있어도, 비는 안 내리는데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짜증이 나. 그게 왜 그러냐면, 대기 중에 너무 수증기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사람이 불쾌감을 느껴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은 자연 생태계 일대에 하나의 동물에 불과하다고. 하나의 동물인데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다른 동물들을 다 지배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인간은 자연 생태계에 여태까지 수백만 년 동안 진화가 됐지만, 불쾌하다, 쾌적하다라는 게 느끼는 게 남녀노소 연령 차이가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대부분 습하면 대부분이 다 불쾌감을 느껴요. 한마디로 흔히 얘기해서 불쾌지수가 높아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습한 공기, 대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 찬 공기를 습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습공기에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절대 습도가 있고 상대 습도가 있고 노점 온도가 있고 엔탈피도 있고 현열비도 있고 막 많습니다. 다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먼저 절대 습도 갑니다. 절대 습도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분의 양 해서 건공기 중량분의 수증기의 중량, 이렇게 계산하는데, 거의 절대 습도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굉장히 중요하게 상대 습도의 결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 습도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상대 습도의 정의, 어떤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 압에 대한 동일한 온도의 현재 수증기 압, 그래서 포화 수증기 압분의 현재 수증기 압 곱하기 100%. 내일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도는 요즘에 겨울철이지만 많이 푸근해져서 영상 2도 3도까지 올라가겠으며, 습도는 대략 한 30%를 가리키겠습니다. 그때 30%, 그 퍼센트가 일기예보에서 나오는 게 항상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 압분의 현재 상태의 수증기 압. 겨울철은요, 습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건조해요.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죠. 아까 말씀드렸던 장마철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항상 습해요. 습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막 습도가 90%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습도가 70%를 넘어가면 사람들이 다 불쾌감을 느끼거든요. 90%를 넘어가면 사람들 100명 중에 한 98명은 다 불쾌감을 느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어쨌든 그때의 이 상대 습도의 정의, 포화 수증기 압분의 현재 상태의 수증기 압, 이걸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포화 수증기압. 포화 수증기압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다 실험을 했습니다. 비커 물에다가 설탕을 계속 집어넣어. 설탕 한 숟가락 집어넣고 쫙 이렇게 저으면 싹 녹아서 없어지죠. 두 번째 숟가락 하고 싹 저으니까 또 없어져. 세 번째, 네 번째 딱 넣다 보면 어느 순간 안 없어지고 남아있죠. 이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탕이 용질이 더 이상 녹지 않은 상태, 포화. 여기에서도 포화 수증기압, 더 이상 수증기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100이라고 봤을 때 현재 상태의 수증기압이 얼마냐, 그게 바로 상대 습도. 자, 노점 온도 갑니다. 이건 결로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노자가 결로의 노자입니다. 이슬 노자입니다. 이슬이 맺히는 온도. 그래서 습공기가 냉각돼서 포함되어 있던 수증기가 응축이 됩니다. 수증기, 증기, 기체가 응축이 돼서 물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 이게 바로 노점 온도예요. 정의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엔탈피 갑니다. 엔탈피는, 엔탈피의 정의, 건공기, 건조공기와 수증기에 포함된 열량을 엔탈피라고 얘기한다. 엔탈피와 엔트로피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긴 한데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엔탈피는 건공기와 수증기에 포함된 열량. 그리고 현열비도 많이 나오죠. 현열 플러스 잠열분의 현열, 계산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현열 플러스 잠열이, 현열과 잠열이 주어져요. 그러면 얘네 전체
열량 분의 현열, 이걸로 계산하는 거죠. 엔탈피 변화량에 대한 현열 변화량의 비라고 정의도 나옵니다. 정의도 나오니까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괄호 2번 습공기의 상태 변화 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해도 절대습도는 절대량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 되는 거라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습도는 절대불변, 요렇게 절대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대신에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습도는 어떻게 되느냐? 상대습도의 정의가 포화 수증기압분의 현재 상태 수증기압인데, 그 분모에 있는 포화 수증기압, 그 포화 수증기압이 가열하면 더 커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아까 제가 비커 설명했었죠? 설탕 1스푼, 2스푼, 3스푼을 할 때 더 이상 안 녹아. 더 이상 안 녹게 되면 이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한다. 근데 그때 알코올 램프를 갖고 와갖고 여기다 막 가열을 하잖아요. 뜨겁게 가열을 하면 분명히 더 이상 안 녹았던 설탕이 없어져서 녹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열을 하면 용질이 더 많이 녹는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공기를 가열하게 되면 포화 수증기압 분모가 커집니다.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전체 분수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습도는 낮아지게 된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상대습도의 정의가 포화 수증기압분의 현재 상태 수증기압인데, 포화 수증기압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상대습도는 낮아진다. 반대로 냉각하면 포화 수증기압이 더 작아지니까, 분모가 작아지니까 상대습도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4번 포화 상태일 때 건고온도, 습고온도, 노점온도가 모두 동일합니다. 완전히 포화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니까 건고온도, 습고온도, 노점온도가 다 동일하다. 가열하면 엔탈피, 에너지니까 엔탈피하고 건고온도는 증가합니다. 근데 냉각하면 비체적과 습고온도는 감소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열하면 엔탈피와 건고온도 증가, 냉각하면 비체적과 습고온도 둘 다 감소.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로 3번 습공기의 기타 사항 갑니다. 건고온도와 상대습도의 관계. 건고온도와 상대습도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했었죠? 상대습도 가열하면 낮아진다고요. 가열하면 건고온도는 올라가는데 상대습도는 낮아지니까. 냉각하면 반대로, 얘를 냉각하면, 건고온도 냉각하면 상대습도는 올라가게 돼 있죠.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다. 열수분비, 엔탈피의 변화량을 절대온도 변화량으로 나누는 값을 열수분비라고 얘기를 한다. 정의를 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습공기의 엔탈피 갑니다. 엔탈피 전체 일종의 열량으로 보시면 되는데, 습공기의 엔탈피는 습공기 정의 절대 습도와 건고 온도에 서로 비례한 관계가 있습니다. 습공기의 엔탈피,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절대 습도와 건고 온도에 비례한다는 건 바로 이 식에서 나오는 건데요. 습공기를 냉각, 가습하면 냉각하고 가습, 습기를 높인 거죠. 건고 온도는 낮아지만 절대 습도가 높아져서 엔탈피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